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장 독립전쟁, 1930년대와 40년대의 무장 독립전쟁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들죠. 어렵고 복잡하고 여러 독립군 단체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힘들 텐데, 실제로 이제 일제시대에 그 목숨을 버려가면서 일본 놈들을 상대로 싸웠던 독립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안 그래? 그분들에 비해서 우리는 정말 편안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누구 덕분이냐? 이렇게 피땀 흘려서 자기 한 목숨 내던져서 만주벌판을 누비면서 그 일본 놈들과 싸워왔던 우리 조상들의 덕분 아닙니까? 항상 우리가 오늘날 역사를 살아가면서도 과거 조상들의 그런 업적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공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감사할 줄 알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알겠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 갑니다. 1930년대 무장 독립전쟁.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독립전쟁사를 그 일관에서 관통해서 볼 때 1930년대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일본 놈들이 이제 한반도 지배에 머무르지 않고 어때요? 만주까지 점령하고 들어갔다. 그죠? 그래서 1931년, 여기 봐봐요. 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만주사변 알죠? 그래서 만주 지역이 일본 놈들 손 안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우리가 우리 독립군들의 활동 영역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도, 그죠? 주로 이제 북간도하고 서간도, 그러니까 만주 일대에서 활약했던 우리 독립군들이 사실은 일본 놈들이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만주 괴뢰 정권을 수립하고 만주가 이제 일본 놈들의 텃밭이 앞마당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독립군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되더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독립군들은 어떻게 했느냐? 중국 대륙으로 내려오게 됐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보자면, 얘가 이제 만주라고 그랬고 이쪽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1930년 31년 만주사변 이후가 되면 이곳을, 이게 서간도죠, 이게 북간도죠, 그죠? 이 전체가 만주인데, 자, 이렇게 만주를 무대로 활약했던 우리 독립군들은 어디로? 중국 관내로 이동해 내려왔다. 알겠죠? 이렇게 중국 대륙으로, 만주에서 중국으로 독립군들이 이동했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아직도 중국으로 이동하지 않고 그 만주에 남아서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항거했던 독립군들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뭐냐면 동북인민혁명군이죠. 그죠? 동북인민혁명군. 원래 이제 이 동북인민혁명군은 중국의 군대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동북인민혁명군 안에 동북항일연군이라고 해가지고 동북항일연군 내에 항일연군이 있었는데 그 안에 우리 이제 한인 항일 유격 대원들이 따로 있어서 한국인들이, 이게 바로 누구냐면 김일성 부대야. 알겠어요? 그래서 북한 정권을 세운 그 김일성입니다. 이 김일성이 이제 여기에서 항일 유격대로 활약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1936년에 조국 광복회를 결성해요. 그래서 1936년 동북 항일연군 내에 한국인 항일 유격대원들이 조국 광복회를 만들었는데, 이 조국 광복회가 나중에 무슨 일을 일으켰냐면 1937년 함경북도 갑산 보천보를 쳐들어와 가지고 말이죠. 보천보 일본 놈 주재소를 폭파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국내 파급 효과를 나타냈냐면, 그 당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완전히 일본한테 이제 짓눌렸어요. 왜냐하면은 일본이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한반도뿐만 아니라 만주를 다 먹었구나. 그런데 이제 만주뿐만 아니라 일본 놈들이 또 어때요? 중국 대륙까지 쳐들어가려고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지조를 지키고 그동안 독립을 지향하던 그런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말이에요, 친일파로 많이 변절하는 계기가 됩니다. 알겠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틀렸어. 우리가 독립을 되찾기는 가망이 없어. 차라리 일본한테 빌붙어서 내 한몸 일신사의 영화를 좀 누려보자. 이런 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광수라든지 또는 뭐 최남서이라든지, 그죠? 최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넘어갔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온 민족이 절망하고 있을 때, 온 민족이 만주까지 일본이 다 먹었구나라고 좌절하고 있을 때, 그 만주에서 뭐예요? 아직도 항일 유격대원, 우리 독립군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게 바로 뭐야? 이 김일성 부대입니다. 그래서 동북항일연군 소속의 항일 유격대원들이 어디까지 왔다고? 함경도 갑산 보천보를 습격해서 보천보 일본 주재소를 폭파하는 사건이 그 당시 이제 동아일보의 호해로 대서특필됐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살아있네. 알겠죠? 그야말로 독립군이 살아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독립의 꺼져가는 독립의 의지 여기에 이제 불씨를 지핀 게 바로 그 보천보 사건이에요. 그래서 비록 이제 이것이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김일성이 한 짓이지만 우리 전체 민족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 됐죠. 역시 이제 그 비슷한 해에 베를린에서 손기정이 그죠? 베를린 그 마라톤 대회에서 역시 우승을 해가지고 민족의 꺾여가던 우리 민족의 기상을 다시 되살리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역시 이제 동아일보가 그 당시에 손기정의 뭐예요? 그렇죠. 일장기 말살 사건을 일으킴으로써 그 파문을 일으켰는데 알겠어요? 그 파문이란 바로 뭐냐? 예, 꺼져가던 독립에 대한 희망, 우리 민족의 살아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세계 만방에 보여준 그런 베를린 마라톤의 손기정과 그죠? 손기정 할아버지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 보천보 습격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때요? 나중에 이 조국 광복회가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1937년에 해산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이 조국 광복회와 동북 항일 연군 안에 있는 그 우리 한인 무장 유격 대원들이 결국 뭐냐? 해산 사건을 계기로 적발이 돼서 700여 명인가가 아마 당했죠. 일본 놈들한테. 그리고는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 소련으로 이 사람들이 소련 영내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소련 공산당에 들어갑니다. 알겠죠? 소련 군대로 편입되는 거야. 나중에 이제 어떻습니까? 나중에 김일성이 말이죠. 소련 불군 여단 88 그 여단에 소속돼 가지고 1945년 9월 달에 1945년 북한 땅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원산으로.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중국 관내란 뭐냐? 중국 관내란 만주는 동북항일 연군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온 중국 안에서는 만주를 근거로 활약했던 우리 독립군들이 중국으로 넘어와서 어떤 활약상을 보이는가 지금 이런 대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볼까요? 자, 우선 사회주의자와 좌익이죠. 좌익. 우리 독립군 가운데 좌익과 우익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좌익과 우익이 있었는데 민족주의 진영이 우익이고 그죠? 사회주의 진영이 좌익인데요. 거기 보세요. 자, 일부 사회주의자들은 중국 공산당 내부에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편입됐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중국 공산당에 들어가서 아예 누구랑 그 당시 마오쩌둥과 함께 알겠죠? 뭐예요? 항일 전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그 중에 또 일부는 뭐냐? 일부는 사회주의자 가운데 일부는 야, 안 되겠다. 우리도 독립군을 단일 전선으로 만들자. 좌우가 서로 이렇게 따로따로 뿔뿔이 싸우는 것보다는 한데 뭉치자. 이게 바로 대일전선 통일동맹이죠. 그죠? 1932년 10월 달에 대일전선 통일동맹. 그러니까 민족의 힘을 이제 하나로 모아서 일본을 타도하는데 우리가 좌우가 따로 갈라져서 이렇게 분열된 모습을 보이지 말고 국내에서도 이미 1926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정우회 사건이라든지 또는 뭐예요? 그죠? 1927년에 신간회가 만들어지고 여성단체로서 근우회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좌우 합작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죠. 이미 독립군들도 삼부 통합운동을 전개한 바가 있죠. 1928년에.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런 데에 힘입어가지고 이제 대일 전선 통일 동맹이 1932년에 만들어지더라.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대일 전선 통일 동맹이 둘로 갈라집니다. 민족혁명당과 한국국민당으로 갈라지죠. 1935년 7월 달에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지고 한국국민당은 다시 어때요? 한국광복단체 연합으로 주로 이 파란색을 칠한 쪽은 주로 우익 인사들이 만든 우익 독립군들이 만든 거고 붉은색을 칠한 것은 주로 좌익들이 만든 그런 독립군 단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민족혁명당이 결성되는데 나중에 이제 민족혁명당은 이름이 조선민족혁명당으로 또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게 그겁니다. 민족혁명당과 조선민족혁명당 이름이 비슷한 것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갈래를 잘 잡아서 흐름이 어떻게 변화돼 가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던 이제 나중에 어떠냐? 다시 1937년 중일전쟁이 터집니다. 사태가 급변했죠. 뭐야? 일본 놈들이 이제 중국까지 쳐들어온다고? 만주를 다 먹더니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대륙까지 진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긴장 관계가 형성됐어요? 중국과 우리 독립군들이 이제 한데 뭉쳐서 이미 공산주의자들은 마오쩌둥과 함께 공동 전선을 형성하고 있었고 우리 독립군 안에도 어때요?
일본 놈들이 중국까지 쳐들어온다니까 더욱더 긴장감이 고조되겠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안 되겠다. 우리 전부 다 뭉치자 해가지고 우익은 우익대로 많이 뭉치고요. 그래서 한국 광복단체 연합이 만들어지고 37년 8월 달입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달에 조선민족전선 연맹이 만들어지게 돼요. 조선민족전선 연맹.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국 관내에서 조선민족전선 연맹이 만들어지더라. 여러분 이제 옛날 이 대일전선 통일동맹은 그 당시에 이제 한국 독립당 이미 삼부 통합운동으로 만들어진 한국 독립당이죠. 그 다음에 조선의열단 누가 만든 의열당이에요? 김원봉의 의열단이죠. 조선혁명당 또 한국 광복 동지회 이런 여러 단체들이 뭉쳐서 대일전선 통일동맹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조선민족혁명당 이 민족혁명당은 김원봉이 만든 조선의열단 이게 이제 여러 개의 단체가 이게 합쳐진 겁니다. 짬뽕된 겁니다.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그래서 김원봉 의열단을 만들었던 김원봉이 여기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한국 독립당을 만들었던 조소왕, 그죠? 조소왕과 그 다음에 김두봉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그죠? 김두봉은 이제 나중에 김일성과 함께 북한 정권을 세우고 부주석인 것까지 올랐던 사람이에요. 김두봉. 그 다음에 조선혁명당의 최동호, 김학규 이런 사람들이죠. 최동호 뭐 이름까지 굳이 여러분들이 알 필요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여러 단체들이 뭉쳤다 이거야. 그 다음에 또 신한독립당의 지청천 그 당시 지청천이 여기에 가담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미국민총회 위임 대표였던 김규식 여러분 이제 주로 김규식은 외교적인 활동을 또 많이 하고 있었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여러 좌우 인사들이 모여서 주로 이제 좌파들이 많습니다. 김원봉, 김두봉, 그죠? 또 김규식, 또 조소왕 이런 분들도 원래 중도 좌파적 입장을 띠고 있었고, 김두봉은 극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뭉쳐 있었는데, 여기에, 민족혁명당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로, 민족혁명당은 좌우 합작 형태로 나갔습니다. 좌우 합작 형태로. 그러나 뭐냐 이게 한국국민당은 이게 임정을 고수해야 된다는 임정 고수파들이죠. 누구겠어요? 김구입니다. 김구. 그래서 김구와 같은 우파, 특히 임시정부를 고수해야 돼. 야,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더라도 임시정부 밑에 들어와서 해라. 알겠어요? 야, 지금 그런 거 따질 때냐. 우선 효율적이고 단일화된 통일전선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조선민족혁명당 쪽이고, 알겠죠? 거기에 비해서 김구는 아니야, 너네들 전부 다 임시정부 밑으로 들어와. 임시정부의 직할 군대를 만들자. 결국 김구가 나중에 1940년, 그죠? 지청천과 함께 뭘 만들어냈어요? 한국 광복군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전에 지금 우리 독립군들이 일본의 중국 침략과, 그러니까 중일전쟁과 함께 우리 독립군들이 어떻게 이합 집산되느냐, 이런 과정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에서 민족주의계가 이탈합니다. 이거 보세요. 지청천이라든지 또 이런 사람들이 이쪽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지청천은 어디로 가느냐? 김구한테 붙습니다. 조수왕도 김구한테 붙습니다. 알겠죠? 김규식도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민족주의계가 대거 이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조수왕은 옛날 한국 독립당을 다시 재건하려고 했다가 다시 이제 한국 광복군 단체 연합으로 이렇게 합류하게 되죠. 조선혁명당 최동호 이청천이 나중에 이제 지청천이라고 성을 갈죠. 지청천 그래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들이 한국 광복군 단체 연합으로 합류하게 되고, 주로 민족주의 진영이 이렇게 내려온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지청천과 이런 사람들, 김규식 이런 분들이 아래로 내려왔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 조선민족전선연맹은 아까 민족혁명당에서 주로 뭐라고 그랬죠? 민족주의계가 김구 쪽으로 합니다. 한국 광복군 단체납으로 가고, 그 나머지 이제 여기는 극좌나 아니면 무정부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아주 강력한 사회주의 진영이 조선민족전선 연맹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김원봉 같은 사람이죠. 김원봉. 그리고 조선민족해방운동자 동맹의 김성숙이라는 자, 김성숙. 남자입니다. 조선청년전의동맹의 최창익, 공산주의자죠. 최창익. 그리고
무정부주의자, 유자명 같은 사람이죠. 유자명. 그래서 극좌나 무장부주의자들로 구성된 이런 조선민족전선연맹이 있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봐보세요. 그런데 이 조선민족전선연맹에서 결국 어때? 그 다음해인 1938년 조선의용대를 만들었어요. 김원봉과 함께 조선의용대를 만들었는데 이 조선의용대가 화북지대가 조선의용대 일부가 화북지망으로 건너가서 여기 있는 그죠? 중국 그 공산당 내부에 있었던 우리 조선 공산주의자들 여기에 이제 누가 있었냐면 무정이라든지 무정 또는 뭐 그 최용건이라든지 최용건 그죠?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나중에 조선 독립동맹을 1942년에 만들고 이 조선 독립동맹이 만든 군대가 조선의용군입니다. 조선의용군. 그런데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조선의용군에 합류해버려요. 그죠? 그리고 화북지대를 뺀 나머지, 이제 이게 여기 누구냐면 바로 김원봉이야. 김원봉이 역시 1938년에 누구한테? 김구 품으로 넘어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아주 복잡한 이합지대, 여러분 이름도 봐봐요. 뭐 조선 독립동맹, 조선 독립군, 그죠? 뭐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리는데 지금 이 그림을 보시고 잘 정리를 하십시오. 알겠죠? 여러분들 교재에 아주 소상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재를 읽어가면서 이 그림을 뭡니까? 예, 이 지도처럼 이렇게 보고 알겠죠? 이 그림을 잘 보고 교과서와 함께 교재와 함께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다 보면 가닥이 잡힐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가닥을 잘 잡아 나가야 돼. 자, 이렇게 이제 1930년대 즉 만주사변과 1937년 중일 전쟁을 계기로 해서 정리하겠어요. 만주 지역에는 누가 있었다? 예, 동북항일연군이 있었고 이들이 보천보 전투를 일으켰고 결국 해산 사건 이후로 소련으로 넘어갔다. 알겠죠? 중국에서는 어땠나? 크게 중국 사회주의자 가운데 극좌파들은 아예 공산주의,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에 들어가서 무적이라든 최영건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들이 이제 나중에 어때요? 이합집산 해가지고 결국 뭐냐? 1942년 조선 독립동맹을 만들고 조선 독립동맹 휘하의 군대가 뭐라고? 조선의용군이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조선의용군. 구별해야 될 게 뭐예요? 조선의용대인데 이 조선의용대는 어떻게 나오냐? 대일전선 통일동맹, 그죠? 대일전선 통일동맹이 있었는데 이것이 다시 좌우로 갈라져서 주로 우측은 누구라고? 예, 그 한국국민당 임정고수파라고 그랬죠? 그래서 임시정부 세력이고 임시정부 김구 세력입니다. 나머지 이제 여기에 그 5개의 단체가 조선의열단,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신한독립당, 재미국민 그 총회 이런 단체들이 5개 단체들이 예, 연합해서 민족혁명당 나중에 이름이 뭘로 바뀐다고? 조선민족혁명당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 중에 민족주의계는 어디로 빠져내려오고 김구 쪽으로 내려오고 알겠어요? 그래서 김구한테 이때 내려온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조소왕, 삼균주의로 유명한 조소왕, 그죠? 한국 강복군을 김구랑 함께 창설했던 누구예요? 지청천 이런 분들이 원래는 조선민족혁명당에 포함되어 있다가 한국광복군 단체연합으로 들어와서 나중에 한국광복군 창설에 기여하게 되더라. 그죠? 그리고 뭡니까?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 강령을 만든 사람이 바로 누구죠? 조수왕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극좌나 좌익 또는 그 무정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김원봉, 최창익, 그리고 김성숙, 유자명 이런 사람들이 조선민족전선연맹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다시 갈라져서 그 중에 극좌는 다시 어디로 가고 공산주의자들끼리 똘똘 뭉쳐서 조선의용군으로 합류해버리고 이게 바로 뭐라고 그랬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알겠어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아닌 조선의용대 누가 이끈? 김원봉이 이끈 조선의용대가 어디로 돌아왔다? 예, 누구한테? 김구한테 돌아와서 한국광복군 1940년에 만든 한국광복군에 김원봉이 합류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이렇게 1930년대에서 1940년대로 가는 그런 과정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왜 1940년대를 또 나누냐 하면 1941년이 되면 일본이 전쟁을 더욱더 확전시켜 나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 태평양 전쟁으로 전쟁의 양상이 세계대전으로 확전됩니다. 이미 이제 1939년에 그 삼국 반공 동맹이 만들어져서 독일 또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 세 나라가 이제 뭡니까? 추축국이 됐죠. 이들이 드디어 이제 그 세계대전을 본격적으로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이 태평양 지역에서는 결국 일본이
1941년 태평양 전쟁을 선포하고 결국은 2차 대전에 뛰어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아까 봤어요. 만주 지역에 있던 동북항일연구는 이미 1942년 소련 영내로 이동해서 소련의 뭐라고요? 붉은 여단 88년대에 김일성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 이후에 이들이 지금 뭐라고? 북한 정권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주역이. 오케이. 자, 봐봅시다. 아까 중국에 있었던 조선 독립동맹 이들이 뭐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아예 그냥 오리지널 공산주의자들이라고 그랬죠? 아예 중국 공산당 안에 들어가서 마오쩌둥과 함께 그죠? 그 대장정 누이진에서 애난까지 그 대장정을 겪고 또 어때요? 그 일본 놈들을 상대로 싸워 나갑니다. 또 나중에는 어때? 지네끼리 이제 싸워. 국공 내전이 일어나죠. 1949년에. 이 국공 내전 때도 또 다시 어때요? 우리 누구야? 이 연안파들이 다시 가서 이제 또 누구를 도와줍니까? 마오쩌둥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아주 걔네들은 굉장히 튼튼한 혈맹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북한이 어려울 때마다 중국을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김정일이 가끔씩 중국에 열차 타고 가는 장면을 여러분 봤죠? 또 김정은도 이제 갈 겁니다. 아마 그 김정은도 중국에 가서 또 이렇게 중국과 밀담을 나누든지 사진 찍고 오든지 알겠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중국의 전폭적인 그 북한 정권에 대한 지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 공산당이 성립되는 그 과정에서 그죠? 이 연안파들이 한 역할이 지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혈맹 관계입니다. 6.25 때도 어땠습니까? 6.25 때도 그냥 완전히 그냥 안동 끝까지 유엔군들이 그 북진 해가지고 완전히 통일되기 직전에 중국군이 개입해가지고 그죠? 인해전술을 막 밀고 내려와서 결국은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다시 그 일사후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안 그래? 이렇게 그들은 전쟁을 통해서 피로 뭉쳐진 그런 형제와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은 몰락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항상 이렇게 북한 뒤에 누가 있다? 중국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그냥 괜히 친한 게 아니라 이렇게 혈맹 관계로 맺어져 있다. 알겠죠? 그래서 조선 독립동맹이 있었고요. 조선 독립동맹. 자, 그 다음에 조선의용군은 조선 독립동맹의 직할 군대고 여기에 그죠? 조선의용대에서 갈라져 나온 조선의용대 하북지대가 조선의용군과 합친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들이 바로 뭐냐? 연안파다, 이거 연안파.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 누구라고? 김두봉이라든지 또는 누구예요? 최용건이라든지, 그죠? 최창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우리 남한의 역사에서 그동안 가르치지 않았어요. 알겠죠? 그나마 이제 87년 헌법 이후로 민주화가 진행된 이후에 야, 반쪽짜리 역사만 가르치지 말고 북쪽의 역사도 좀 가르치자. 그쪽 정권이 수립돼 가는 과정, 북한의 발전 과정, 북을 잘 알아야 우리가 통일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지 않겠냐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그 연구가 많이 진전됐습니다. 젊은 학자들이 그 국가보안법이라든지 방공법 위반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공부를 많이 하고 정리를 많이 해서 그나마 이만큼 밝혀진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이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 했던 항일 운동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밝혀내지 못한,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잘 알지 못한 그런 역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남북이 통일돼야 비로소 북쪽에서도 사회주의자들도 굉장히 나름대로 얘놈들과 싸우는데, 일본 놈들과 싸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 우리와 같은 한 형제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통일이 빨리 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봐보세요. 조선의용대 누가요? 김원봉은 조선의용대를 이끌고 하북지대를 뺀 나머지 일당들이죠. 내려와서 한국광복군에 통합됐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임시정부 산하의 직할 군대로서 한국광복군이 임정의 직할 군대로 편입돼 있더라. 됐어요? 자, 이렇게 1940년대까지의 무장 독립전쟁 과정을 쫙 봤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재를 통해서 한번 또 간략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교재는 훨씬 더 세밀하게 돼 있는데 교재를 일부러 이렇게 세밀하게 해준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좀채로 이 북한 역사, 특히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들과 함께 그 독립운동을 했던 이 내용들이 그동안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알겠어요? 또 참고서에 이게 빠져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소상하게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 교재는 이제 218쪽이죠? 218쪽 보면은 한국 독립군과
항일 중국군의 합의 내용 보세요. 한중 양군은 최악의 상황이 오는 경우에도 장기간 항전할 것을 맹세한다. 1931년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중동 철도를 경계선으로 서부전선은 중국이 맡고 동부전선은 한국이 맡는 이렇게 서로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한국 독립군이 서로 이렇게 전선을 분할해서 일본군들을 담당하는 이런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있었고, 전시 후방 전투훈련은 한국 장교가 맡고 한국군에 필요한 군수품은 중국군이 공급한다. 이거 이제 입이 1931년 그죠? 그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홍커공원 폭파 사건 이후 이런 한국과 중국 간의 합의 내용이 만들어졌다라는 점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만약에 이런 사료가 나와서 보여주고 사료를 보여주고 이와 같은 중국과 합의가 있게 된 배경은 그럼 뭐예요? 그렇습니다. 윤봉길 의사가 홍커공원 폭파 사건을 해서 그야말로 이제 우리 1억 인구가 우리 1억 중국인이 하지 못한 일을 대한의 남아 1인이 해냈다라고 누가요? 중국의 총통 장제스가 이렇게 극찬을 하면서 우리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과 항일 중국군의 합의 내용. 그래요. 지청천이 이끈 한국 독립군, 조선혁명군은 누가 이끌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양세봉이 이끈 조선혁명군과 항일 중국군의 합의 내용. 똑같습니다. 중국과 한국 양국 군민은 한마음 한뜻으로 일제에 대항하여 싸우고 인력과 물자는 서로 나누어 쓰게 되며 합작의 원칙하에서 국적에 관계없이 그 능력에 따라서 항일 공작을 만다. 얼마나 이렇게 중국 호로군, 그죠? 중국 의용군과 우리의 뭐예요? 한국 독립군과 중국 호로군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중국 호로군이야 지금 항일 중국군은. 그다음에 조선혁명군과 중국 의용군이죠. 항일 중국군이. 그래서 이렇게 합의 내용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또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사료를 보여주고 이와 같은 한중 양국의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은 그럼 또 뭐예요? 만주사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일본이 만주를 쳐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공동의 적이 된 셈이죠. 중국과 우리 독립군의 공동의 적이 된 셈이에요. 그래서 쌍성보, 대전자령, 그죠? 흥경성, 영르가 전투 이런 데서 우리가 승리를 거뒀다. 한중연합군이 승리를 거뒀다.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주에서 무장 독립전쟁의 전개 그랬어요. 아까 얘기한 이 만주에서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동북항일연군이 만주에서 거의 대다수 독립군들은 중국 관내로 철수했지만 만주에서 동북항일연군이 활약을 하고 있었다. 그죠? 1932년 12월 현재 간도 4개 현에 조선인은 전체 인구의 76.4%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87%가 농민이었다. 조선인 소작 면적의 40%를 중국인 지주가 60%를 조선인 지주가 각각 지배하였다. 그 밑에 보세요. 무장 독립전쟁의 전개. 30년대 한중 연합전선의 형성에 따라서 조선인 사회주의자들도 일국 일당 원칙에 입각하여 중국 공산당에 편입했다. 공산당이 한 나라에 하나의 공산당만 있어야 된다는 원칙하에 중국 관내에 갔으니까 중국 공산당이 편입돼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동북항일연군 소속의 항일 유격대원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알겠죠? 만주 지역의 항일 유격대를 주축으로 해서 1933년 동북인민혁명군을 창설했다. 1936년 만주 지역의 각급 유격대를 통합하여 동북항일연군 제1군부터 제11군까지 이렇게 조선인으로 중국 군대에 통합돼서 뭐예요? 제1군부터 11군까지 동북항일연군이 있게 됐다. 그 동북항일연군 가운데 조선인 간부들이나 조선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뭘 만들었다고? 조국광복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조국광복회가 만주에도 있었고 국내에도 그 모임이 있었는데 이 국내의 조국광복회와 만주 조국광복회가 연결돼서 가자. 국내에 습격해서 우리가 보천보를 한판 깨자. 이렇게 해서 일으킨 사건이 바로 뭐라고? 보천보 사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동북항일연군 제2군의 50%가량은 한인들이었고 제2군의 1사단과 3사 이 3사 사장이 김일성이라고 그래요. 이제 조직 이름이 1사, 2사, 3사 이랬나 봐요. 3사의 사장이 김일성이었다 이거야. 그래서 대부분 제2군 50%가량이 한인들이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디귿바바 만주 동강에서 한인 사회주자들 중심으로 해서 제만 한인 조국광복회라는 반일 민족통일전선 조직이 만들어졌다. 그런 다음에 어땠느냐? 리을 봐보세요. 1937년 2월 달에 박달, 박금철 등이 조직한 갑산공작위원회를 조선민족해방동맹으로 개편하고 우리가 이제 조국 광복회를 줄여서 조광이라고 합니다. 미음 보세요. 조광은
조선민족해방동맹을 통해서 함경북도 북부와 평안북도 북부 그리고 흥남, 함흥, 원산 등 함경도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조직망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국내에도 조국 광복회 조직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5번 봐봐요. 조국 광복회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1937년 보천보 전투를 감행했다. 여러분 이제 이 보천보 전투를 일으킨 사람들이 바로 김일성파라고 그랬습니다. 이 갑산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지금 북한 정권의 핵심들이에요. 알겠죠? 특히 지금 북한 정권의 군부의 최고위층들이 전부 다 이렇게 갑산파 소이고 나중에 이제 갑산파도 둘로 갈라집니다. 갑산 강경파와 갑산 온건파로 갈라지는데 이 갑산 강경파들이 지금 현재 군부를 장악하고 있어요. 이 갑산 강경파들이 뭘 일으켰냐? 1968년 1.21 사태. 그러니까 그 누굽니까? 예, 무장공비 31명을 청와대로 보내서 박정희 멱을 따겠다 해가지고 청와대 습격 사건이 있었죠. 이게 바로 뭐예요? 갑산 강경파가 일으킨 사건이야. 알겠어요? 이렇게, 예, 북한 정권의 예, 핵심 세력들이 바로 갑산파라는 거, 연안파, 갑산파, 소련파, 이런 여러 파가 있지만은 이런 사람들 핵심.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북한 정권을 또 얘기하면서 또 다루겠습니다. 일제 탄압 보세요. 해산 사건. 결국 뭐냐? 예, 700여 명이 검거됐습니다. 검거. 739명이 조국 민족해방동맹 회원, 예, 739명이 검거되고 조국 광복회 국내 조직이 적발돼서 큰 타격을 입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1942년 7월 달에 동북항일연군 교도려라고 이름을 바꾸고, 예, 결국 붉은 여단, 국제 88여단 이렇게 얘기하죠. 소련군에 편입됐습니다. 소련 영내로 건너가서. 그래서 1945년 8월 소련과 함께 만주와 국내로 진격해 내려왔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뭐 읽기 자료가 쭉 있습니다. 항일 유격대에 계속된 투쟁 그랬는데 조국 광복회 이런 거 말이죠.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이런 글을 읽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글을 접하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잘못하면 잡혀가기 십상이었어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알겠죠? 그런 정도로 사상탈압이 심했던 때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220페이지. 1930년대, 예, 중국 관내에서의 무장 독립전쟁 나왔죠? 1930년대 중국 관내에서의 무장 독립전쟁. 1920년대 후반에 통일전선 운동이 전개. 이게 왜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1926년 국내에서는 60만 세 운동이 일어나고, 그죠? 또 그 정우의 선언이 있었고요. 그래 안 그래? 그리고 27년에 신간에 또 여성단체인 근우에 이렇게 좌우 합작 운동이 일어나자 독립군들도 통합운동이 전개되더라. 통일전선을 형성하자. 이런 운동이 전개됐어요. 그래서 중국 관내 민족유일당 운동 건립, 민족유일당 건립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만주 3부가 통합되게 되고 국내의 신간의 결성운동과 통일전선 운동이 전개되게 됐다. 그렇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통일전선 운동이 그러나 좌절됐습니다. 왜냐? 사회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 그러니까 사회주의자가 좌파고 민족주의자가 우파입니다. 이들이 노선 갈등으로 분열하게 되고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그 분열로 갑니다. 분열. 그 다음에 3번 1930년대 독립운동의 배경 그랬는데 1931년 만주사변 발발과 아까 말씀드렸죠? 윤봉길 의사의 흥코공원 의거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어요. 중국이 우리를 본격적으로 도와주기로 하고 그래서 한중연합작전도 전개되고 그죠? 쌍성보, 대전자령, 흥경성, 영릉화 전투 알겠습니까? 중국 호론과 중국 의영군 우리의 그 한국 독립군과 또 조선혁명군 이런 그 한중연합작전이 전개된 게 바로 이런 배경 하에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봐봐. 임시정부 독립운동 방향의 변화. 외교 독립론 누굽니까?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외교 독립론이죠. 실력 양성론. 안창화 같은 사람을 대표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청산하고 안 되겠다. 우리 이제 오로지 무력을 통해서 외놈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충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기르자. 이렇게 총칼을 들고 우리가 싸우자. 이런 무장 투쟁 노선으로 단일화됐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1930년대 통일전선 운동 전개 개념 알겠죠? 1930년대 중국과 우리나라가 그죠? 또 뭐요? 좌파와 우파가 독립군들이 서로 합쳐서 하나의 단일 그 전선을 형성하자, 통일 전선을 형성하자 이런 얘기예요. 한국 독립당, 민족혁명당 등과 같이 정강 정체를 가진 정당적 성격의 단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정당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한국 독립군 소속의 한국 독립당 소속의 한국 독립군, 조선혁명당 소속의 조선혁명군,
그죠?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 그 다음에 양세봉의 한국 조선혁명군, 이게 전부 다 정당에 속해 있는 군대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저기 많은 정당들이 있었는데 이 정당들이 서로 합치려는 운동이, 연합운동이 추진되었다. 한국 독립당의 강령 나왔습니다. 또 민족혁명당의 강령 참고로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삼균주의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표시. 자, 당시 민족협동전선에 나타난 민족공산 양진영, 그러니까 민족 동그라미하고 우파 이렇게 써놓으세요. 공산 동그라미하고 좌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파 독립군들과 좌파 독립군들 양진영의 대립된 독립운동 노선을 지향하고 하나로 뭉치자 이거야. 민족연합전선을 추구할 수 있는 하나의 민족 독립운동 이념이었다. 그래서 김구 중심의 한국국민당과 조소왕 중심의 재건 한국독립당이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조선혁명당에서 그죠? 나중에 어때요? 민족주의계가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청천, 조소왕 이런 사람들이 김구 밑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김구랑 함께 이제 연합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김구 중심의 한국국민당과 조소왕 등이 재건한 한국독립당, 그리고 1940년의 통합한국독립당, 1941년 임시정부 건국강령 전부 다 그대로 채택됐다. 뭐가? 삼균주의가. 알겠죠? 그래서 삼균주의는 뭐냐? 좌우의 정당들은 양측의 논리를 수용하면서 이념의 차이를 극복하고 있었는데 그 결과 1940년대 들어와서도 독립운동 세력 간의 이념 차이가 크게 해소되었다. 이 점이 뒤에 임시정부로서 통일전선체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좌와 우가 서로 합치는 이런 통일전선을 구축하는데 그 이념적 토대가 뭐냐? 이념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좌는 뭐예요? 좌는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민족 해방 운동을 동시에 병행하자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 무산자 계급, 그러니까 노동자와 농민을 기반으로 해서 알겠죠? 계급 투쟁을 벌이면서 아울러서 제국주의를 축멸하고 식민 상태에서 벗어나자 이런 취지를 갖고 있었고, 이념이 우파는 그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하고 우파는 부르주아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본가와 지주들의 생각이 많이 반영된 그런 조직과 그런 단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좌와 우가 특히 독립군에 있어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독립군에 있어서 통일 전선이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삼균주의 때문이란 말입니다. 삼균주의. 그래서 삼균주의가 뒤에 또 나오겠지만 이 균자가 고를 균자입니다. 고를 균자. 그래서 세 가지를 고르게 하자. 알겠죠? 그러니까 뭐 그 완전한 평등 이념이다, 평등 제한적 이념 이렇게 내세우지 않고 이 삼균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치적으로 균등, 그 다음에 또 뭐 경제적으로 균등, 그죠? 정치의 균등, 경제의 균등, 교육의 균등을 내세웠는데 제가 볼 때는 말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그 이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삼균주의를 가지고 좌익과 우익이 서로 공동의, 알겠어요? 공동의 목표를 내세울 수 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해방된 공간에서 야, 장차 우리가 해방되면 우리가 해방된 조국에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이냐에 바로 이 사상이, 삼균주의 사상이 그대로 많이 녹아내게 되어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정치론은 뭐냐? 이거 보통선거를 의미해요. 보통선거. 그래서 보통선거를 통해서 인민들한테 뭘 주자? 주권을 주자. 그래서 국민국가로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뭐냐? 경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산업을 국유화하자. 알겠어요? 산업이나 시설들을 국유화하자. 산업 국유화를 내세웠죠. 그죠? 그 다음에 교육에서는 이게 대단히 중요해. 이미 이때 의무교육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그 선진적인 그런 오늘날 우리가 국가해야 될, 아직도 우리 그 한국 사회에서 완전하게 이루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벌써 독립운동 오는 과정에서 좌우가 서로 타협해서 만들어낸 사상이 바로 삼균주의 아니냐. 알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삼균주의. 1930년대 좌우의 정당들은 양측의 논리를 수용하면서 이념 차이를 극복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 삼균주의로 이념 차이를 극복했어요. 그 결과 1940년대 들어와서 독립운동 세력 간의 이념적 차이가 크게 해소되었다.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반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들이 지향했던 이런 나라를 세워냈나요? 세우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뭐야? 아주 극좌. 그죠? 아주 이상스러운 그 공산주의 정권이 등장해버리고, 남쪽에는 그냥 아주 안 좋은 그 우파 정권이 등장해가지고 계속 그냥 독재 아니면
알겠어요? 그 재벌들에 의해서 민족이 착취를 당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뭐냐? 아직도 우리는 예, 해방 이후에 그 확실한 남북이 통일된 그런 단일한 김구 그 선생께서 말하는 그런 이상적인 나라가 아직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삶이 힘들고 또 철한 남북 간의 그 이념 대립, 그죠? 또는 뭐 6.25라는 전쟁을 겪기도 했었고 또 그뿐이 아닙니다. 그 전쟁 이후에도 남한 안에서도 어때요? 여러 정치 세력 간에 또는 뭐 지역 간에 또는 뭐 집단 간에 또는 세대 간에 이런 갈등이 존재하는 것의 근원이 이렇게 우리 역사가 제대로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알겠어요? 지금 우리는 예, 잘 풀리지 못한 이런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좌우 통합운동의 전개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봤던 그런 뭐예요? 조선민족혁명당이 1935년 7월 달에 만들어지고요. 그죠? 조선민족혁명당이 이제 조선민족혁명당의 성립으로 한국독립당이 해체됐으나 여기에 이제 참가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통일 전선체로서 조선민족혁명당이 제대로 가지 못했다. 갈등과 분열 때문에. 그러다가 1937년에 중일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1937년 7월 달에. 그래서 민족주의계 한국국민당, 김구가 만든 한국국민당하고 한국독립당을 다시 만든 재건 한독당 그러죠. 조소왕. 그 다음에 조선혁명당 지청천. 이게 이제 그 조선민족혁명당에 있던 두 사람이 재건 한독당과 조선혁명당의 지청천 조소왕이 예, 누구랑? 김구랑 합쳐서 한국광복운동 단체연합회를 만들었다. 기억나시죠? 아까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봤던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12월 달에 1937년 11월 달에 중일전쟁 이후 12월입니다. 민족혁명당 김원봉, 조선혁명자연맹, 그 다음에 조선민족해방동맹 이런 측이 연합해서 예, 조선민족전선연맹을 창립하고 1938년 10월에는 군사조직인 조선의용대를 만들었다. 그죠? 이 중에 조선혁명자연맹과 조선민족해방동맹 등은 어때요? 조선의용대에서 화북지대를 결성해서 아예 그냥 조선의용군, 조선건국동맹이 만든 조선의용군으로 편입돼 버리고 지금 김원봉이 나중에 다시 어때요? 아까 김구가 만들었던 한국 그 광복운동 단체연합회로 다시 편입돼서 결국은 1940년 뭘 만들어냈다고?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게 됐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30년대 중국 관내의 무장 독립전쟁의 전개. 여러분 봐보세요. 중국 관내에서 무장 독립전쟁이 어떻게 전개됐나? 아까 했었죠.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지고 다 본 내용이야 방금 전에. 알겠어요?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화북조선독립동맹이 만들었다. 1942년 화북조선독립동맹으로 개편되었다. 오케이? 1940년대 중국 관내 무장 독립전쟁 전개 보세요. 1941년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본격적인 세계대전으로 간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통일전선 임시정부가 성립됐는데, 자, 이제 우리 독립운동도 세계대전이 터졌으니까 각자 따로따로 놀지 말고 임시정부 하나로 뭉치자. 이런 이제 대의 명분이 생긴 겁니다. 김구한테. 그래서 김구는 한국독립당을 만들고, 그죠? 민족주의계를 먼저 통합했어요. 그래서 김구뿐만 아니라 지청천, 조선민족혁명당에 포함되어 있었던 지청천이죠. 그 다음에 조선민족혁명당에 포함되어 있던 조수왕이죠. 이들을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민족주의 3인방이, 알겠죠? 세 개 정당이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이 합당해서 예, 이렇게 한국독립당이 성립됐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때 예, 건국강령이 발표. 그렇습니다. 자, 이 건국강령이 1941년 누구에 의해서? 조소왕이 만든, 알겠죠? 조소왕의 삼균주의가 어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에 그대로 고스란히 건국강령에 삼균주의가 반영됐다. 내용을 꼭 아셔야 돼요. 삼균주의, 조소왕 잘 나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좌우 통합 임시정부 성립 그랬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렇게 민족주의 진영만 뭉쳤던 3당이 합당했던 그런 한국 독립당이 아니라 좌까지 이때 좌에서 넘어온 사람이 누구라고? 김원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좌우 통합 임시정부가 성립. 1942년 조선의용대의 하북지대를 뺀 나머지 잔여 세력이 한국 광복군에 합류. 김원봉 부대죠.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혁명당 인사들의 임시정부 참여, 김원봉, 장건상은 잘 모르는 사람이죠.
하북 지역의 조선 독립동맹과도 통일전선 결성을 협의하고, 근데 이제 결국은 뭐냐, 저 하북 지역에 있었던 조선 독립동맹과도 장기적으로 합치자라고 했는데 일본이 먼저 망해버려서 합치기 전에, 그래가지고 사실상 그 합의만 있었지 실제로는 합쳐지지 못했다. 그 합치기 전에 일본이 패망함으로써 결국은 깨져버렸다, 이런 얘기죠. 결국 한국 광복군은 1940년 총사령관을 지청천외해서 한국 광복군이 임시정부 산하의 정규 군대로서 한국 광복군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는 이제 1941년 일본 놈들이 세계대전을 일으키자 아예 일본을 상대로 대일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야, 우리도 일본을 적으로 선전포고를 했다는 얘기는 우리도 연합국 측에 있었다. 그리고 그 적국 일본과 전쟁을 벌였다. 근데 일본이 패망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전쟁에, 일본을 상대로 한 전쟁에 참여했으므로 일본이 망한 그 상태에서 우리는 참전국으로서 지위를 달라,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나중에 남한에 진주한 누구야? 메가더 정부가, 그래 안 그래? 이런 임시정부의 이런 요구를, 하지 중장이죠. 그 당시에 메가더는 일본에 있었고 이 하지 중장이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너네들이 뭐야? 야, 임시정부 간판 다 내리고 개인 자격으로 들어와,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개무시당한 겁니다. 알겠어요? 우리는 임시정부고 우리 밑에 정규 군대가 있었다. 야, 이 미국 놈들아, 너네들 OSS하고 작전도 같이 했지 않았느냐? 일본 놈들한테 우리가 간첩을 보내기도 하고 또 삐라를 뿌리기도 하고 일본 놈들 잡아다가 고문도 시키고, 그죠? 또는 인도 미얀마 전투까지 우리가 참전하기도 하고 영국군하고 함께 이렇게 우리도 연합국하고 함께 싸웠는데 왜 우리의 연합국적 지위와 그리고 임시정부로서 간판을 인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봤지만 개무시당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세요. 영국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하기도 하고, 드디어 뭐냐? 국내 진입작전을 준비했습니다. 미국의 도움으로 국내 정진군의 특수훈련, 비행대대까지 편성해가지고 국내에 있는 일본군을 폭격할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결국 뭡니까? 일본이 항복해버리는 바람에 완전히 무위로 끝났다. 그죠? 조선 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북조선청년연합회 조선의용대 하북지대가 한국인 중국 공산당원들과 손잡고 결성한 게 조선 독립동맹이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조선 독립동맹은 김두봉이 하북 조선 청년연합회를 확대 개편해서 조선 독립동맹을 만들었는데, 조선의용대 하북지대가 여기로 편입됐습니다. 조선의용군으로. 알겠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과 함께 항일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었다. 삼균주의 나왔습니다. 삼균이란 뭐냐?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말하는 것이다. 보통선거를 통한 정권의 균등, 국유제도를 통한 이권의 균등, 공비교육, 이 공비교육이 공공의 비용으로 교육을 시키자. 그러니까 요즘 개념으로 말하면 의무교육이 되겠죠. 의무교육을 말해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알겠어요? 우리 민족이 아직 나라를 세우지도 않았지만은 장차 우리가 나라를 세우면 교육은 공공재로 하자. 교육은 국가가 아이들을 교육을 담당하자. 이런 것이야. 근데 그냥 이게 무너져가지고 사교육이 극성을 부리고 학벌 지상주의가 되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교육제도를 뜯어 고쳐야 될 터인데, 제 개인 생각은 우리나라 대학도 그냥 전부 다 파리 1대학, 파리 2대학, 파리 3대학 이것처럼, 알겠어요? 서울대학도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물론 뭐 서울대학이 갖고 있는 장점은 최대한 살려서, 파리 1대학도 그렇잖아요. 파리 1대학, 2대학도 각 나름대로 어디는 법학부가 최고 뛰어나고 어디는 뭐 예술학부가 뛰어나고 이런 것처럼 말이죠. 알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대학을 특성화시켜서 장점을 살리되 이렇게 너무나 불평등이 심화되고 대학이 서열화된 이런 것들을, 이런 폐단을 빨리 없애는 게 나라가 발전하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운동 세력의 민족유일당 운동의 전개 나왔죠. 임시정부의 민족유일당 운동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씩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다 우리가 봤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됐습니까? 오른쪽에 조선의용대에 대한 설명, 또 읽기 자료에서 조수왕의 삼균주의 중요 표시 해놓으세요. 꼭 나옵니다. 삼균주의.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광복군 선언문, 이게 한국 광복군 선언문이라는 거. 그 다음 페이지에 226쪽 이런 읽기 자료도 앞으로는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수능을 지향하잖아. 수능 문제처럼 돼갑니다. 공무원 시험 문제가. 알겠어요? 옛날처럼 단답형으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자료를 보여주고 이 자료의 근거에서 논리적 사고력을 묻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건 한국 광복군의 대일 선전포고야. 알겠어요? 또는 한국 광복군의 행동 준승 구개항이야.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죠. 이 한국 광복군 그 행동 준승 구개항은 뭐냐?
우리가 이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한테 작전 통제권 이런 것들을 통제를 많이 당하고 있어. 그 내용을 한번 좀 볼까요? 한국 강복군은 우리 중국의 항일 작전 기간에 본회 중국 군사위원회에 직할 예속하여 참모총장이 장악 운영한다. 그러니까 한국 강복군은 김구가 만든 한국 강복군은 사실은 뭐냐? 중국 뭐예요? 예, 군사위원회한테 작전권이 넘어가 있었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알겠죠? 이렇게 섬세한 것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 강복군은 그의 한국 독립당 임시정부와의 관계는 중국의 군령을 받은 기간에는 오직 고유한 예, 명의 관계를 보류한다. 한국 강복군은 독자적인 작전권을 가질 수 없다. 이런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본회가 중국 군사위원회라고 그랬죠. 본회에서 한국 강복군을 원조하여 한국 내지 우리 본토입니다. 또 한국 변경에 접근한 지역을 향해 활동하게 하여 중국의 항전 공작과 배합시킴을 원칙으로 하되 중국을 도와달라 이거야. 중국과 함께 지금 하는데 너네들이 우리 중국을 도와서 일본을 상대로 같이 싸우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거다. 그런 작전도 우리 통제하에 두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중국 전구 제1전선 부근에서 군사훈련하는 것을 준화하되 우리 군 사령관의 절제를 받아. 이렇게 보세요. 다 이렇게 통제를 받고 있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야. 물자 대주고, 그죠? 그 무기 대주고 이렇게 한 대신에 중국군의 간섭과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 한국 강복군 행동 준승 구개항이다 이거야. 그 중에 일곱 번째 보세요. 일곱 번째 7항 한국 강복군의 지휘 명령이나 혹은 관항과 군계, 그죠? 군대의 계율이죠. 이를 청원하는 등의 일은 본회에서 지칭한 판공청 군사처에서 책임지고 접수한다. 중일전쟁이 끝나고도 한국 임시정부가 여전히 한국으로 진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한국 강복군을 이후 어떻게 운영하는가는 당시 정황에 비추어서 책임지고 처리한다. 이렇게 알겠어요? 김구지청장이 만든 한국 강복군은 중국 군대의 통제와 작전 지휘를 받고 있었다. 알겠죠? 잘 기억해 두십시오. 밑에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임시정부와 관련된 한국 강복군의 편제, 하북지역의 조선 독립동맹, 김구의 한탄. 해방이 된 이후로 김구 선생이 가장 그 한탄을 했습니다. 일본 놈들이 말이야 우리랑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일본을 상대로 싸우려고 지금 한국 강복군까지 만들고 중국의 지원을 받고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싸움 한번 해보지 못하고 일본이 미리 항복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일본을 우리 손으로 끝장내고 그놈들의 항복을 우리 손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어때? 이 이후에 우리 조국이 그죠? 우리 손에 의해서 건설되지 못하고 이제 다시 강대국 손에 놀아나는 게 뻔하구나라는 것을 이미 김구 선생이 아는 거야. 결국은 남북으로 분단된 것까지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구가 우리 손으로 해방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서 말이야 오히려 해방을 기뻐해야 될 그 해방을 한탄으로 맞이했습니다. 김구의 눈물이죠.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외적이 항복한다 하였다. 외적이 항복. 이것은 내게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었다. 천신만고 끝에 수년 동안 애를 써서 참전할 준비를 한 것도 다 허사가 됐다 이거야. 시안과 푸양에서 훈련받은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비밀 무기를 주어서 산통반도하고 미국 잠수함에 태워가지고 본국으로 들여보내서 국내의 중요한 곳을 파괴하거나 점령한 뒤에 미국 비행기로 무기를 운반할 게까지 다 세워놓고 미국 육군선과 다 약속이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이거 해보지도 못하고 이놈들이 항복해버렸으니 완전히 우리는 물거품이 돼버렸다. 이렇게 한탄을 해 마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김구의 심정을 여러분도 이해할 만하겠습니까? 그 김구의 한탄이 결국은 우리 역사를 해방 이후에 뒤틀리게 만들고 그죠? 초유의 내전이 일어나서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치열하게 전쟁을 겪고 결국은 오늘날 우리는 아직도 같은 민족끼리 서로 총질을 해대고 서로 싸우고 그죠? 또 남한 안에서도 같은 그 국민끼리 서로 좌빨이니 또는 꼴보니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념 대립을 벌이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데올로기가 이미 다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만 살아가지고 극성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 당시 그걸 잘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 후유증이 남아가지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우리 역사의 아픔으로 여전히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무장 독립전쟁사 그죠? 191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무장 독립전쟁사를 다 마쳤습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무장 독립전쟁사를 마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사회 경제적 민족운동으로 들어가서 또 일제시대의 역사를 힘차게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